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27일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표적 수사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하명 수사였다라는 이 의혹이 정말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 마지막 대목부터 믿을 수가 없죠. 청와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다면 유재수 씨 감찰 중단 같은 이러한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유재수 씨 사건과 더불어서 청와대의 부당한 선거 개입 내지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 남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매우 정말 폭발력이 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 의혹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던 송철호 의원을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상대 후보인 자유한국당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김 시장 측근들이 2017년 레미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이런 혐의 등을 적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비리 첩보를 전달한 곳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었고, 당시 민정수석은 다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입니다. 네 번째는 이 첩보를 전달받은 울산경찰청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확정된 2018년 3월 16일에 5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기현 울산시장은 당시에 여론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다가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수사를 총지휘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 뜻을 내비치고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경찰이 합세해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정치 공작을 벌이고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을 했다. 또 부당한 표적 수사를 이어갔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또 민정수석실 인사 또는 청와대의 그 윗선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매우 큰 사안입니다. 고민정 대변인의 해명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사건의 최초 정보가 청와대에 의해서 경찰에 전달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이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조사했던 울산지검은 당시 관련자들에 대해서 전부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당시 울산지검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이 사건 최초 정보가 어디서 입수됐는지 그 경위를 물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경찰청은 사건 정보를 청와대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 전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로 직접 전달이 되었다라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 그리고 관련자 진술은 많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의 해명에서도
지금 이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관건은 민정수석실이 이 비리 첩보를 주도적으로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규정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게 됩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자,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청와대 직제상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무원은 감찰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이러한 선출직은 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무를 벗어난 일을 한 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두 번째 관건은 이 비리 첩보가 경찰로 건네진 것이 단순한 첩보 이첩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하명 수사인지 이것입니다. 자, 하명 수사로 확인이 되면은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맡고 있는 박형철 비서관이나 당시 민정수석실 사람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불러서 자세한 경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해당 첩보를 수집했고 생산하게 됐는지를 그 경위를 자세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경찰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면 경찰청이 평상시에도 청와대 국정상황실 혹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현직 경찰 등을 통해서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소통을 통한 하명 수사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검찰은 이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시켰죠. 그리고 울산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두세 명의 검사를 합류를 시켜서 지금 이 사건에 굉장히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말 이것은 정권 차원의 비리로 확대될 수 있는 아주 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사건 경과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